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용산이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서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든 백혜룡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월 20일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든 김찬수 총경이 밤 9시에 이례적으로 전화로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수사협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상문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이 회의를 통해서 브리핑에서 세관을 빼라고 지시하고 폭력계장을 보내서 사건 이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시했습니다.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 와서 세관을 빼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녹취록을 보면 세관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였을 뿐이라고 밝혀지고 있죠. 오늘 이 맹탕 청문회는 영등포 서장, 서울청 부장, 서울청 과장을 모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밖에 없다. 이런 야당이 아대망상증이 빚어낸 총국입니다. 도대체 용산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세관은 직원 보호하려고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였다는 말입니까? 백혜룡 경정의 거짓과 오류 주장에 대해서 관련 증인에게 샅샅이 불러서 지금 밝히겠습니다. 일단 김찬수 증인 네. 밤 9시에 말한 거, 전화한 거 백혜룡 증인이 늦게 밤에 카톡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콜백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내용의 초안을 보고 이게 부족해서 콜백한 건데 초안이 어땠습니까? 초안에 보면은 네. 구체적인 범행 일시가 적나라하게 정리가 돼 있었고요. 네. 그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오픈됐을 경우에 증거인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산이라는 말 한 적이 없는데 왜 백증인은 용산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수사 개개인의 독단 어린 판단 이런 부분을 외압으로 포장해가지고 네. 수사 지휘권을 무력화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용산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은 백증인은 왜 용산이라고 막 하는지 지금도 아까 감정적으로 막 하는 거 보니까 저는 평소에 백혜룡 증인이 경찰서에서 어떤 평판을 받을지 그걸 좀 평판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백혜룡 증인이 10월 5일 서울청과의 브리핑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형사과장이 움직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제 허구를 좀 밝히겠습니다. 최형욱 강상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최형욱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형욱 증인 계시죠? 백혜룡 경정 증인이 10월 5일 서울청에서 보도자료 검토회의는 강상문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이 오라고 해서 갔으며 브리핑을 하면서 서울청 형사과장이 불러 상의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백혜룡 증인이 폭력계장에게 최영욱 폭력계장에서 먼저 전화해서 형사과장이 직접 수사 보고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사안도 중요하고 네.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말레이시아 피의자들의 주요 진술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요. 거짓으로 위증한 거죠 그날. 일단 저희가 먼저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강상문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네. 10월 5일 브리핑 회의 때 백혜룡 경정 오라고 했습니까? 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네. 최영욱 계장을 통해서 사건 이첩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이간 검토 지시를 한 적은 있고요. 네. 최종적으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와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하되 필요시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휘부에 보고를 마친 사안입니다. 그러면 백혜룡 경정 수사팀 수사를 중단시켰습니까? 수사 중단을 시킨 적 없습니다. 그렇죠. 이간 검토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백혜룡 증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상황이 없어요. 지난 조지호 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백혜룡 증인은 이를 외압을 일으켜서 수사팀원과 의논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우성태 증인 저 안에 계시죠? 예.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지금 증인 예. 백혜룡 경장 수사팀장이었죠? 언제 날짜를 10월 6일 서울 10월요? 작년 10월 6일 서울청으로부터 사건 이첩 지시가 있었습니까? 킥스상 서면으로 확인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0월은 제가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백효룡 경정의 수사팀장이었습니까? 작년 10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성태 증인. 예. 다음에 묻겠습니다. 네, 조병노 증인님. 네, 백혜룡 과장에게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청탁을 한 바 있죠? 없습니다. 저는 서울청과 협의가 완료된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서 세관 직원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않을 예정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한 것뿐입니다. 네. 사실관계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백혜룡 과장이 녹취록 전부를 나중에 공개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백혜룡 과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 네.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증인은 공항경찰단장을 역임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알게 된 인천공항본부 세관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거고 백혜룡 당시 과장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그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세관장이 이러한 협조 요청을 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정감사 대비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세청 측에서 국정감사 저희 지적 회피를 위해서 증인에게 조병노 증인에게 브리핑 무마 요청해온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확인만 한 거고 그리고 서울청과 협의가 좋습니다. 완료된 그러면 내용을 사실관계만 확인해서 알려준 확인해서 것뿐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해서 어떻게 예우하시려고 했어요? 사실관계 확인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니 그 국감 대비해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확인해 준 그 요청 사항에 대해서 그냥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증인께서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올바른 스탠스예요 하면서 국정감사 때 세관 내용 가지고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올바른 스탠스입니다라고 말했다는데 맞죠 이거는? 그거 저기 녹취록 보시면 제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제가 말하는 취지로 답변했고 그리고 되물은 것으로 보고 내가 더 의아해서 좋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고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고 말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녹취록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히 제가 당혹해서 제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까지 제가 되물었던 것으로 녹취록은 나와 있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녹취록을 다시 한번 의원님 보시면 알겠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 지금 증인께서는 계속 들어보시면 네. 증인께서는 야당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제가 녹취록에 기억나지 말했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까지 되물었습니다. 오케이.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조병노 증인의 입장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관이 마약류 밀반 입주 선별에 실패를 한 겁니다. 일단 이 상황은 마약 걱정이 없다라고 했던 공항이 뚫린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마약 범죄 때려잡겠다고 했고 경찰은 다른 정부기관 예우할 게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하고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점 차단해서 보완해야 진짜 마약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명백히 감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께 묻겠습니다. 예. 지난 2월인데요. 경찰청은 수사 외압이 인정된다면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다가 조병노 경무관에게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인사혁신처는 수사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통화는 맞지만 책임 물을 일은 아니다라고 불무처분을 내렸죠. 인사혁신처가 한 것이 아니고 인사혁신처의 비상설위원회 중 하나인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그럼 것입니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인사혁신처는 상관이 없다. 아니 관계는 있죠. 실무적으로 서포팅을 하니까 관계는 있지만은 네. 인사혁신처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한게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인사혁신처가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했으니 인사혁신처가 한 게 맞습니다. 맞죠? 예, 그 말씀입니다. 예. 근데 저는 녹취록에서 나온 언급들이 사실이라면은 이는 명백한 국정감사 대상 제외를 목적으로 한 외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검사 시절에 이런 지시를 압력으로 느꼈다라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하신 게 있어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에 검사장이 윤석열 검사한테 전화해서 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냐,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고 언급했고 당시 윤석열 검사는 사건을 계속 끌고 가기란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즉 외압을 느꼈다는 거죠. 조병노 증인이 백혜룡 과장에게 한 언급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실과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이를 외압이라고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중앙징계위원들이 외압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조병로 증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전 인사혁신처장이셨잖아요, 그죠? 예. 청탁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뭐 요청하고 부탁한다는 그 합성어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법은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감사 대상에 선정 배제되도록 하려는 시도도 엄연히 부정청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조병로 증인은 포함됐는지 보도자료에 포함됐는지 확인을 했던 것이고 저는 그 중앙징계위원회 참여를 관례적으로 안 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1년에 중앙징계위원회 20번 하는데 제가 한두 번 참여해서 고맙다고 제가 식사 사주는 뭐 그 네. 정도입니다. 네. 관세청에서 이제 국정감사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걸 꺼려하기 위해서 조병로 증인에게 도움을 청했고 네. 조병로 증인은 이에 협조했으니 관세청장과 여기 있는 조병로 증인 모두 일종의 부정청탁한 거 아닙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뭐 김승호 증인께서는 당시 조병로 증인의 통화가 여전히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판단 또는 본인의 역량 밖이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중앙징계위원들이 한 20여 명 풀로 운영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인사혁신처장님, 전 인사혁신처장님, 예. 자꾸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래 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님 계실 이유가 뭡니까? 다 위원회 통해서 하시면 되죠. 계속 그렇게 회피하는 발언을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